코로나19를 전파시킨 신천지에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방역조치 방해에 명백한 고의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교통 통제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욕하고 물어뜯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전과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특수폭행 혐의 현행범을 경찰이 뒷수감을 채운 데 대해 인권위가 지나친 신체자유 침해라며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경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찰 강제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와 법적 쟁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3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는 오늘 신천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신천지에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상권 얘기가 나온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감염병을 전파시킨 신천지에 배상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TK 지역 감염 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태도, 비협조 때문에 더 확산됐다며 신천지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거짓말로 일관하며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해 막대한 비용의 혈세가 투입됐으니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지난달 26일엔 한 시민단체가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신천지의 명백한 고의가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구상권을 포함해서 당연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우선은 정확한 사실 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려면 신천지의 명단 누락 등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코로나19 확산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신천지 측에서 고의로 명단을 숨겨서 감염이 더욱 확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 경로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 이동 경로에 있는 사람이 조기에 조치에 취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처럼 불법 행위 책임이 있어야만 구상권 청구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신천지 대구교회와 본부, 다른 지파들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간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피해자는 공동 불법 행위자 중에 한 명에게만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해자 중 한 명한테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대 책임일 경우에. 다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신천지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단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의도적인 누락이라면 이 과정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우선이라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의 오늘 발언은 이런 점이 반영된 발언입니다. 과연 과실이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이제 유동적이잖아요. 신도라는 게 주민등록번호 발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것까지 책임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된다 해도 손해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상정할지도 관건입니다.
저게 또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지금 국가가 이제 몇 조 썼거든요. 저걸 얼마를 할 거야?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고 책임이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얼마를 물어야 되느냐가 두 번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첫 번째 사실적인 관계 따지기도 쉽지 않고 또 법률적인 관계는 더더욱 복잡하고. 정부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들인 비용 가운데 70%인 1,700억 원을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구상권 판결을 코로나19 신천지에 그대로 대입시키기도 어렵다는 게 신현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고 배에 갇혔던 사람 몇 명이 관한 건데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인데다가 역학조사도 쉽지가 않고 어떻게 감염됐는지도, 그리고 치료비가 이 감염병에 관련된 치료비인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폐렴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월호하고 이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신천지를 향해 비등하는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구상권 청구 검토 정부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구상권 청구와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사태가 진정된 뒤 최종 역학조사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깨물어 6주 동안 치료받게 만든 진상 40대가 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6월 29일 저녁 7시 40분쯤 서울 종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길을 건너던 44살 A씨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교통통제로 귀가에 불편을 겪게 된 데 불만을 품고 교통통제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행인들이 다 보는 데서 이 양아치야, 처음부터 교통통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이 개 XX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급기야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 계속 욕설을 해댔고 이에 경찰관 B씨는 다른 동료 경찰관과 함께 A씨를 인도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인도로 옮긴 데 격분해 A씨는 벼랑간 경찰관 B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팔꿈치 안쪽 부분을 약 20초간 강하게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경찰관 B씨는 우측 전완부 피부결손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생각보다 상처가 더 깊어 실제 치료 기간은 6주로 늘어났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신민석 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B씨의 치료 기간이 6주로 늘어난 점, 동종 전과가 5차례가 있는 점, 경찰관 B씨에게 흉터가 남은 점을 비춰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깨문 사건까지 더하면 무려 6차례나 됩니다. 경찰에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폭행 관련한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 저항하는 취객을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이른바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인권위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앵커 브리핑입니다. 37살 정모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혐의에 특수폭행이라고 특수가 붙은 것을 보니 술병을 깼든지 아무튼 뭔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정 씨는 조사 대기실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려 시도했고 경찰관들은 당연히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져 의자에 연결된 상태였다고 하는데 담배를 빼앗으려는 A 경사와 B 경장에게 발길질을 하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르는 등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 경사 등은 정 씨의 등에 올라타 목덜미를 눌러 제압한 뒤 20분가량 정 씨의 양손에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에 정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뒷수갑이 채워지고 정강이도 걷어차였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일단 경찰의 행위가 주취 상태였던 진정인을 제압해 관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의도임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지만 경찰 장구 사용과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해당 경찰서 서장에게 A 경사와 B 경장을 경고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정 씨가 오른쪽 수갑이 의자에 연결돼 신체 거동이 제한된 상태여서 도주나 자해, 위해 위험성 등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양손의 뒷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체포나 호송 단계에서 폭력행위 제압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이미 호송이 완료된 진정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경찰이 이에 적극적인 맞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인권위 설명입니다. 인권위는 이에 공권력의 집행은 최대한 절제돼야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이상의 물리력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의자의 한쪽 팔이 수갑이 채워졌으니 인권위 말대로 도주나 자해, 위해 위험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의자에 묶인 채 가만 내버려 두고만 있으면 되면 인권위 말대로 뒷수갑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 그냥 폭행도 아니고 특수폭행 등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정 씨라는 사람이 자꾸 담배를 피우려고 했던 걸 인권위가 좀 가볍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을 제지하려면 다가가야 하고 다가가면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을 하는 상태에서 정 씨를 제압해서 20분간 뒷수갑을 채운 게 징계받을 일인가 생각해보면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추가 보복 폭행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인권이 물론 지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합니다. 지난번 대림동 여경 사건도 그렇고 범죄 피의자의 인권과 정당하고 엄정한 공무집행 사이 세세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소 법과 생활에선 신천지 수사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과천 신천지 본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5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과천의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보건당국은 자료 누락이나 축소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인 명단과 예배 출결석 내역 등을 확보를 했는데요. 네. 현재 대검찰청과 함께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정부는 예배별 출석 기록 그리고 신천지 시설 전체 주소 정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등으로 꾸려졌고요. 대검찰청이 포렌식 전문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감염 경로와 동선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 행정조사로 인해서 좀 검찰의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좀 줄어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서 검찰이 시급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할 필요성은 줄어든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좀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여권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를 겨냥한 강제수사, 공개 지시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도 신천지에 대한 검찰이 조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네. 이 지사는 어제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강제수사를 놓고 방역에 장애가 된다고 미루라는 입장과 즉시 압수수색하라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천지 강제수사와 방역행정은 별개고 신천지 측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방역전선의 지장을 초래하는 지금은 강력하고 신속한 강제수사와 자료 수습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방역당국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강제 수사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양새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도 좀 검찰은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검찰 측의 입장은 방역당국이 강제 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검찰은 신천지에 대한 강제 조치를 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칫 신천지 교인들을 수마들게 만들어서 방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검찰은 이번 중대본의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강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수사당국 강제 조치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조사를 감행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제 조치에 앞서서 사실상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들지에 대한 판단이 역시 멀지 않았다라는 이유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신천지에 대한 수사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28일에 방역당국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검찰은 압수수색 시에 대검과 합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방역당국의 신중론은 감안해야 마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효율적인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 수사가 먼저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보다는 언론 플레이에 집중을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들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서 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해라,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등의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검찰이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강제수사에 대한 입장이 변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수사가 좀 강제 수사로 좀 이어질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